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삼 평가사입니다. 9월 7일날 정부에서 나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 특히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 또 있었죠.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등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 주택을 살 수 있었는지,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해서 탈탈 털겠다. 이에 더해 불법적이거나 이상한 거래도 조사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자금 출처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오늘 2025년 10월 1일에 나온 보도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죠. 한강벨트 등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에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최근에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고 있고, 이러한 시장 상황을 틈타서 편법 증여 그리고 양도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 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현금 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서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고, 가짜 거래를 만들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 수법 또한 진흥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더해 9월 7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서 초고가 주택 거래 그리고 외국인 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4명은 이미 착수한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보면 당연히 지방은 보합도는 조금 떨어졌는데 서울이랑 특히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랐습니다. 약 5달 만에 강남 같은 경우는 7% 이상이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지수가 이 정도라면 실제 개별 부동산들은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번에 세무조사를 총 4케이스로 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 소득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근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 지금도 세무조사를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더더욱 세무조사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왜 하필 30억 이상일까? 이건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아무튼 국가에서 30억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유형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 지역에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지난해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고, 이에 탈세 혐의자를 1차적으로 선별했다고 합니다. 소득, 재산, 직업 등에 비추어 자금 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금 출처 조사 그때부터 굉장히 좀 빡세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더더욱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사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번 사례입니다. 대출은 최대로 받고 부족한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원래라면 대출은 뭐 은행에서 받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부족한 자금을 본인이 내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여기에 대한 당연히 증여세를 냈어야 했죠. 그런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그냥 받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증여한 다음에 이거를 취득한 거죠. 그래서 증여세를 무신고해서 탈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증여세도 내긴 내겠지만 무시무시한 가산세 등등까지 내게 되겠죠.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 갑은 본인의 능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재건축 예측된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반면에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서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100억 원대의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자녀 갑은 영끌을 한 다음에 부족한 돈을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는데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을 받았는지, 고액의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 재산으로 상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겠다 이런 마인드에 그냥 부모님한테 돈을 어떻게든 갖고 온 것 같은데, 이게 안 걸릴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에 걸려요. 큰 자산 있죠. 짜잘짜잘하게 생활비 쓰는 건 잘 안 걸리는데 아파트를 취득한다던가 뭐 큰 돈을 주식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다 걸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증여세 아깝더라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산세 굉장히 크거든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드디어 외국인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타겟을 잡은 것 같은데,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 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서 자금 원천을 정밀 분석해서 취득 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 집 사는 거 보면 엄청 고가주택을 완전 현금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경우 등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의 사례는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현금 증여, 아까처럼 현금을 증여로 받았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탈루를 했고, 외국인 부모로부터 법인 자금을 유용을 한 다음에 신축 용지 취득
만족하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뭔가 장난질을 하는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내용을 보면 자녀 갑은 이거 똑같아요. 지 능력으로는 사기 어려운 고가 아파트랑 상가, 신축용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갑의 부모는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국내에도 법인 세워서 빌딩을 임대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아까랑 비슷해요. 현금을 일부 증여받고 법인 자금을 유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나 이에 대한 신고 내역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래서 보통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법인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 검증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더욱이 더 해야겠죠. 세 번째로는 편법 증여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대출 규제, 지금 6억까지밖에 안 되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 찬스, 이 부모 찬스 쓰는 애들이 많네. 고가 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아버지가 집 팔고 해외 주식을 팔아서 요 남는 돈으로 현금을 증여했는데, 당연히 이때도 증여세를 무신고했고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공통점은 자녀들이 능력이 안 되는데 비싼 집을 샀다. 그러면 그 비싼 집의 소득의 원천은 어디냐, 요거를 따지는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진짜 좀 극단적이긴 한 것 같은데, 취업 준비생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몇십억에 취득을 했겠죠. 그런데 하필 이 시점 비슷한 때에 갑의 부친이 아파트를 취직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았고 해외 주식도 팔아서 엄청 큰 차익을 거두긴 했는데, 판 돈에 어디다 썼는지 출처가 불명확하기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아파트랑 해외 주식을 팔았는데 취업 준비생인 아들이 고가의 아파트를 산 그 시점이랑 비슷하다, 요거죠. 의심이 가겠죠. 이 돈으로 준 게 아니냐, 그럼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지금 주택 관련한 세금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이런 가장매매 같은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는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 호화주택에 거주한 자도 탈루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야, 네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 그 돈 어디서 났어? 요거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살펴보니까 부모님이 돈이 많네, 이런 케이스겠죠 다. 그래서 보시면 소득 없이 고액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증여세 소득세 탈루했다. 그래서 뭐 현금 증여도 받았고 뭐 소득세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냥 돈을 벌었고 이걸로 아파트 월세 살고 수입 자동차 사고 명품이나 해외여행 다니고.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은 인스타에다가 이런 거 올렸을 거야. 이런 거 올렸다가 걸린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부모님이나 뭐 가족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앞에 것들은 다 부모님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이 너한테 간 거 아니냐, 이런 거 물어봤으면, 여기서는 갑자기 이 돈도 없는데 고액 월세랑 수입차라 이런 거 해외여행 어떻게 갔냐, 이거 어떻게 걸렸겠어요? 당연히 SNS에 올렸겠죠. 아까 말했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특수관계법인의 가장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했다, 이런 케이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주택을 저가에 팔고 자녀가 재취득을 해서, 사실상 우리가 실질과세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상 증여의 행위 같은데 이거를 쿠션 돌려서 매매하는 형태로 증여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오늘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요. 일단 공통점으로는 뚜렷한 소득이나 그런 게 없는 자녀가 뭔가 아파트나 그런 큰 물건을 샀을 때 그 돈을 어디서 얻었냐, 이런 자급 출처를 이제 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뭐 30억 이상의 아파트라던가 전월세를 좀 비싼 데 산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특수관계 매매, 아버지랑 아들 간의 관계라던가 일반 증여라던가 법인을 통해서 절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실 때 자녀의 소득 능력을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를 낼 수 있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의미죠. 이젠 다 걸려요, 여러분.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증여세를 무조건 내셔야 되는데요. 근데 증여세를 내실 땐 내시더라도 적게 내는 게 좋겠죠. 그러면 방금 사례와 같이 뭔가 세금을 탈루하거나 이런 형식이 아니라 낼 건 내시고 전문가랑 상의하신 다음에 절세 컨설팅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